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또 이제 11월 23일입니다. 저희가 또 월요일 방송이 어서 목요일 방송도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 또 시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뭐 양석환 선수 FA가 뭐 엄청 많기는 한데 요즘에 사실 이 KBO 이 프로야구에 썰쟁이들이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 썰쟁이들 위원님께서는 또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또 가끔씩 맞을 때도 가끔씩 맞을 때 있죠, 그죠? 네.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양석환 선수가 뭐 얼마를 받는다, 어디로 간다, 얼마를 받는다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그 기준점에 근접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신빙성이 있다. 썰이다. 그래, 이 정도는 뭐 그러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금액들 막 이런 거 막 올리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썰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과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걸려서 들으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 스토브리그를 또 뜨겁게 달구는 게 이런 또 썰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썰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그리고 사실은 뭐 구단 쪽에서 흘리는 썰도 있고 또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좀 흘리는 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또 진짜인지 또 약간 여론에 좀 휘둘리지 않아야 될 그런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지금 뭐 불펜 수요 장난 아니네요. 또 얘기를 하셨고 김재윤 소식 근 하루도 못 가고 묻힌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가 결국에는 이 KT의 마무리 투수죠. 이 김재윤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불펜 보강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외부 FA 불펜으로 또 보강하게 되는 건 또 오랜만인데 요 영입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부터 얘기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이 전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특히 뭐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삼성 야구를 올 시즌 내내 팬들이 또 보셨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진짜로. 김재현 선수는. 네. 근데 뭐 어디에서 뭐 오퍼를 할 것이다, 어디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게 그냥 특정 팀이 정해져 있었어. 그쵸, 사실. 삼성이었어. 네네네. 근데 정말 그게 처음에는 썰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정말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받고서 삼성으로 이적을 했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금액에 뭐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숨도 안 쉬고 계약을 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빨리 계약하면은 개장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 정도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KT가 제시한 오퍼는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웬만해서는 저도 이제 뭐 FA 뭐 선수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눠봤지만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이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금액에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KT가 돈 싸움에서 밀렸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기사도 또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KT 같은 경우가 뭐 준공기업이라서 돈 많이 못 쓰죠.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준공기업 뭐 공기업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번에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 그 KT 사장이 또 바뀌면서 이 구단의 이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단에 대한 지출도 줄여라. 뭐 다른 뭐 긴축 재정, 뭐 그다음에 비용 절감. 지금 새로 들어오신 그 사장이 CFO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이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게 돈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을 이제 KT 스포츠단이 또 전체적으로 좀 맡게 된 것이 아닌가. KT 위주도 사실은 10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위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으면 사실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우승은 뭐 이 아쉽게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참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기업의 기조가 바뀌었다. 이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역시나 그 본인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이적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선택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든지 지금 좋은 오퍼가 있으면은 브런치를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안 그만두실 거잖아요. 넘어가. 알겠습니다. 지금 김도현님 리그 오브 레전드 KT 롤스터도 예산 깎아서 고생하던데 제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KT 위지의 사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산 거야? 샀죠, 당연히. 이건 얼마야? 이거 10 얼마 합니다. 예, 이 바람막이. 이게 그거야? 그 게임 맞아요. 마크야?
왜 이렇게 한심하게 보세요?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저희가 김지현 선수 얘기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어제 LG 고우석 선수가 이제 구단으로부터 포스팅 허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게 그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있기는 하죠. 이제 합리적인 금액, 이 뭐 몇십만 달러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이후에 관심 있는 팀은 분명히 있다. 이제 고우석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 이제 새로 고침, 그러니까 갱신을 요청한 구단들이 또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어졌더라고요. 야, 근데 뭐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우승도 하고 또 했는데 약간 그 여론이나 분위기가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분위기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29년 만에 첫 우승을 했는데 이거 정말 강팀으로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려면 고우석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그냥 뭐 구단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나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 이정우 선수처럼 미리미리 뭐 그렇죠. 준비를 해서 가는 거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갑작스럽게 신분조회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막 진행이 됐잖아. 네네. 나는 그런 생각이야. 구단에서 설마 가겠나. 너무 늦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너무 짧았고 갑자기 가려면 갈 수가 있겠나. 반드시 무조건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우석 선수가 물론 뭐 오퍼가 있는 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좋은 조건을 보내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우석 선수가 일단은 뭐 돈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BREA님께서 네이버에서 우석이 돈을 떠나서 새로운 경험, 패기 있는 모습 미국에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사실 1년만 더 뛰면 이제 FA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 시즌에 사실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포스팅보다는 이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FA로 나가면 다시 돌아와도 다른 팀들과 계속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스팅으로 가게 되면 돌아왔을 때 다시 LG 트윈스가 4년의 보유권을 또 갖게 된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와 진짜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을 가고 싶었다는 그 얘기가 진짜기는 하구나. 돈을 많이 포기하고 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과연 어느 팀이 좀 관심을 가질지 진짜 실제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지 뭐 돈이 상관없다고 한다면 전 진출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구단 쪽에서도 일단은 뭐 합리적인 금액 뭐 터무니없는 금액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구단도 당연히 그렇지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 본인도 사실은 그런 금액 받고 가면은 예전에 그 추신수 선수하고 뭐 박찬호 선수 인터뷰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미국은 거기에 있대잖아요. 보장을 해준대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연봉이 또 목숨줄이랑 똑같은 거니까. 메이저리그 보장도 되고 또 돈 많이 받는 애들 함부로 못 내린대. 맞아요. 네. 마이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헐값에 가면 너무 고생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좋은 조건에 좋은 대우를 받고 멋지게 가는 것도 고우석 선수가 한번 생각해보는 게 그러게. 그게 또 어떨까? 베스트긴 하겠지만 맞아요. 지금 상황은 뭐 여의치 않은 것 같고 또 본인의 선택 그리고 도전 의지를 좀 많이 존중해주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내년에 또 FA니까 진짜 뭐 내년에 대박 나서 그러니까 성적으로 대박 내서 엄청난 오퍼가 국내 팀들한테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뭐 모르는 거니까. 뭐. 근데 이제 또 해외 진출을 한다고 결정을 하는 거면 사실 또 그런 부분도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또 이제 이 등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집안은 왜 이렇게 다들 머리숱이 엄청 많은지 세상에 나오자마자 머리숱이 또 빽빽해가지고 이제 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준혁 아들보다 이종범 손자가 먼저 나왔다고. 그러네. 얘기해도 되냐 이런 거만 딴 얘기하고 아니 뭐 그런 얘기들 하시니까. 아니 뭐 결과적으로 네. 그게 또 양준혁 선배만 얘기를 해. 재홍이 형, 아이, 박재홍 그렇죠, 선배도 그렇죠. 있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너 자꾸 너 머리숱 많다고 머리숱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100만 탈모인들 어떻게 하려고 진짜. 알겠습니다. 야, 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갈 줄 알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오프닝에서 김도영 선수 APBC 대회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하다가 왼쪽 엄지손가락 인대팔 골절상 재활에만 또 4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1루의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은 전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빨리 1루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몸이 반응하는 거야.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거야. 어릴 때 그런 게 있어요. 성적에 대한 그 좀 프레셔라고 해야 되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배운 학생들이
제법 많어. 그건 어떤 학교,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런 학생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선수들 보면 프로 와서도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율이 엄청해. 그러니까요. 엄청해. 김동욱 선수도 보면은 좀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몸에 밴 거야.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기에 연장 가가지고 그 상황인데 슬라이딩 안 하겠어? 나는 이해했는데 10분 이해했는데 아마 모든 그 선수들도 이해는 됐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해보고 실험을 해봐도 늦어요. 네, 그냥 뛰는 게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네. 넘어졌는데 또 하필 또 김동욱 선수는 올해 벌써 몇 번째요? 2번째야? 3번째야? 아, 그러게. 불쌍이네.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4개월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내년 3월쯤에 이제 돌아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다시 몸 만들고 또 이제 뭐 실전 준비하고 뭐 이러면은 곧바로 뭐 시범 경기 곧바로 이제 개막하는 건데 참 김도영 선수도 이 커리어 초창기에 부상이 참 잦다는 거 요것도 굉장히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되는 그런 포인트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이제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계셨죠. 장무원님 4,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야구에서 20년 이상 공백을 깨고 우승한 팀들이 또 일어났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2023 시즌은 정말 오랜 야구 팬들의 한을 풀어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텍사스 레인저스, 일본이 한신 타이거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LG 트윈스. 대만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드래곤즈였나? 그래서 GGN 드래곤즈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한 24년 만에 또 우승을 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오랜 팬들의 한을 푸는 그런 한 해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2,000원 후원 그 김성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KBO 규정으로 정하면 안 되나요? 얘기하셨는데 1루에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금지? 근데 이게 뭐 금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뭐 충분히 보니까 김성수님은 기아 팬이신가요? 기아 팬이신 것처럼 보이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너무 속상하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규정으로는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문제는 개막전에 돌아와도 스프링 캠프 제대로 치른 게 아니라서 분명히 성적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돌비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김동현 선수 빠르게 재활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이 걱정을 좀 잠식시켜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지금 뭐 댓글창에서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혼돈의 2차 드래프트 얘기 저희가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O가 어제 비공개로 2차 드래프트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여러 가지 또 보완점까지 더해지면서 이 거물급 베테랑들의 연쇄 이동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이름값으로만 보면 뭐 거의 FA 계약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FA 계약을 하고 2차 드래프트 이 보호 명단에 묶이지 않은 선수들도 또 다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적한 선수들 뭐 주요 선수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키움의 1라운드는 SSG 최주환 선수가 또 지명을 하게 됐고 한화는 1라운드 LG 우한 이상규 선수,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SSG 김강민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김강민 선수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던 불펜 보강에 아주 알짜배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LG의 좌완 불펜 최성훈 선수, 2라운드에서는 키움의 언더 양현 선수, 3라운드에서는 김 전병우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 두산은 1라운드에서 LG의 포수 김기현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SSG NC 포수 박대온,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기아 포수 심두원수. SSG도 지금 포수에 대한 이 갈망이 참 많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했어요. 네, 뭐 지금 김민식 이후에 대체 자원 조영우 선수가 있기는 한데 아직 뭐 공수에서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흥년 선수, 네. 그리고 이재원 선수,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곧 그 은퇴를 해야 될 상황까지 또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수를 이렇게 영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수의 약점이 지금 가장 뚜렷하잖아요. 지금 김민식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SSG는 사실 그 포수를 2명 이렇게 뽑는 거는 드래프트에서 쉽지 않은데, 네, 여기 두 선수를 모두 신범수 잘 데리고 온 것 같아. 신범수. 그렇습니다. 신범수, 네. 어쨌든 지금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주환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들리기로도 키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에서도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또 고려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직까지 그래도 가치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들어요. 1라운드에서 지명됐다는 거, 그것도 이 앞순번에서 지명됐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구단들이 많았다는 뜻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도 벌써 20개 홈런 때렸어요. 음. 네, 그 공격력이 필요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노려볼 만한 그런 선수죠. 최주환 선수. 앞으로도 뭐 한 2, 3년은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네. 몸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키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최주환 선수 영입을 한 게 올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상들도 많았고 좀 투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이었는데 특히 공격력에서 굉장히 약점을 또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타선에 이 이재현 선수와 함께 같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선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최주환 선수긴 했죠. 네. 결국은 최주환 선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연봉이 제일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6억 5천만 원인가 한 네. 정도 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선수 한 명 영입하는데 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또 많다라는 거 키움은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코치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될 선수들도 필요하니까 저는 최주환 카드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뭐 SSG가 이제 셀러리 캡 비우려고 뭐 이제 여러 선수를 또 푸른 것 같다. 뭐 유니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키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뭐 리빌딩 시즌이라고는 하지만 이 베테랑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도 살짝 좀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마운드 뭐 안우진 선수 같이 출발 못하면서 내년에도 키움은 사실은 어려워요. 맞아요. 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 보강을 했던 뭐 원정현 선수라든지 뭐 이영종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진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선수단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좀 최대한 보강을 많이 해서 경쟁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스토브리그의 시작은 이제 최주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호님 말씀처럼 연봉이 6억 5천인데 여기 이제 보상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4억이니까 1년에 10억 5천을 투자하는 셈입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키움 입장에서는 꽤나 큰 지출인데 어쨌든 최주환 선수가 키움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삼성 우규민 선수를 또 지명을 했는데 우규민 선수 다시 이제 또 KT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전 LG에서 뛰었었던 선수들과 또 다시 함께 하게 됐으면 박경수 선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박병호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요. 또 어제 딱 그 통화했어요. 네. 어제 규민이하고 어제 그거 자기는 뭐 이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KT로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경수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아하, 그렇죠. 그러면서 뭐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해도 될 나이인데도 다시 이제 선생활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라운드에 뽑을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뭐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우기민 선수는 사실은 즉시 전력감을 하는 너무 좋은 선수예요. 너무 좋은 투수기 때문에 KT가 그래도 KT가 딱 한 명 영입을 했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키움도 마찬가지고 딱 그러니까 뭐 주요 선수니까 네네. 100% 즉시 전력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한 명만 딱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십니다. 유니콘님 라파 운동회에서 우규민 팀 있는데 우규민 없는 우규민 팀 되었어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맞다. 얼마 이게 또 참, 준비하더만. 네, 그니까요. 참 이게 좀 씁쓸하실 것 같다 생각이 좀 그러네요,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물론 김재현 선수가 넘어온 거는 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기민 선수도 이제 FA로 영입해서 뭐 물론 이제 영입했을 당시에는 이제 선발 투수로의 기대가 좀 있었지만 불펜으로 이제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던맨으로서 그래도 나름 좀 활약을 좀 해줬었던 선수인데 좀 아쉽게도 됐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에서 하나 오선진 선수를 또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 SSG 최양 선수 여기도 이제 노림수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내야 보강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안치홍 선수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2차 드래프트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고서 가장 팀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한 거는 맞는데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두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커리어가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팬들도 그렇고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뭐 즉시 전력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선수지만 굳이 꼭 이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주전급으로 본다기보다는 약간 좀 백업, 그렇죠. 그렇죠. 뎁스를 좀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기아는 이제 2라운드에서 두산 투수 이영범 선수를 또 지명을 했고, NC는 두산에 위해서 송승환 선수, 그리고 3라운드에서 기아 투수 김재열 선수를 또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단별 유출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LG와 SSG, NC가 나란히 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제 35인 보호 명단을 짜는 게 꽤나 또 빡빡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가 3명, 그리고 두산과 키움이 2명, 삼성과 하나, KT가 이제 1명의 선수가 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롯데가 유일하게 선수 유출이 없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묶을 만한 선수들이 그만큼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선수들을 잘 묶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결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요? 나는 잘 묶었다라기보다는 묶을 수 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사실은. 다 어떤 선수 보면은 꼭 한 2명, 3명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롯데는 잘 묶었다라기보다는 데려갈 만한 선수가 부족했다. 타 팀에서. 그러니까 이게 2차 드래프트가 다시 재개되면서 이 규정이 조금 이 고쳐진 부분이, 예, 3년차 이내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대상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명하고 뽑고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뺏기고 이랬었던 게 가장 문제였는데, 유니콘님 말씀처럼 셀러리캡 문제로 주전급 선수를 풀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30대 전후의 선수층이 얕다 보니까 타 팀이 탐낼 만한 유망주들은 또 거의 3년차 이내에 몰려있고, 또 군대 보내놓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자동보호 선수로 많이 묶인 상황이었어요. 덕분에 35인 여유있게 묶을 수 있어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단 한 명도 뺏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2년 뒤에 2차 드래프트에서는 또 맛집이 될까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전 잘 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LG나 SSG, 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특히 SSG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댓글창에서 성토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금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선수를 지명한 구단, 해당 선수 전 소속 구단에 줘야 되는 양도금 1라운드는 4억 원, 2라운드는 3억 원, 그리고 3라운드는 2억 원인데요. 하위 3개 구단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 선수 양도금은 1억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금 마지막 2차 드래프트가 열렸던 지난 2019년과 비교해서 1억 원씩 올랐는데요. 이거는 구단들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또 지명해서 데려가는데 약간은 좀 부담을 느끼게 하면서, 진짜 필요한 선수만 쭉 꼽으세요, 이렇게 좀 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내가 막 머리가 생각. 사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똑같이 뽑고 똑같이 유출하면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네. 본전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다 뽑으면? 다 뽑으면. 그렇잖아. 4, 3, 2, 1이잖아. 네. 그죠?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자기 본인의 팀에서 이제 나가는 선수들도 네. 똑같이 4, 3, 1, 2, 3, 4로 다 나가면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제 1라운드에서 또 지명하는 팀들이 많으면은 오히려 나가는 선수보다 이제 받는 돈보다 이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구나. 내가 수학에 약해. 많이 약해. 많이 떨어져.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본편 클립에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매우 많이 떨어져. 지금 목소리도 안 나와. 엄청 떨어져.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무슨 엄청난 게 나오나 했더니 아닙니다. 네. LG 같은 경우는 이제 13억이나 또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와, 뭐 장난 아닌 그런 상황이고, 이거 샐러리 캡과 관련해서 이제 뭐 푼 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샐러리 캡 없앱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샐러리 캡 없애자는 움직임도 좀 있었던 걸로 이사회 결과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샐러리 캡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또 몇 년 차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또 갑작스럽게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은 그걸 또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팀 운영을 한 팀들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건 또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규정이나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좀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게 없어 보면은 한 1년 해보면은 또 문제점 발생하고 뭐 또 보완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자꾸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서 고쳐나갈 거 고쳐나가고, 말도 안 되는 걸 고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블루즈님 2,000원 고맙습니다. 2차 드래프트라는 것이 공개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미지명이 된 선수들은 이제 방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이제 방출이 돼서 FA가 된다면은 이제 또 새롭게 팀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됩니다. 이랬을 때는 뭐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를 원하는 팀,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기회를 주고 싶은 팀에 있다면 선수 생활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제 은퇴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옵트아웃 조항은 대부분 이제 그 약간 대박 계약을 그렇죠, 맺는 사실. 선수들한테 네. 미국도 똑같 미국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방출 선수들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걸 좀 그 챙겨줄 수 있는 뭐가 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 꺼내봤는데 똑같네. 근데 뭐 그렇고. 방출 선수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전력 외로 판단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손해를 좀 감수를 하고 또 이제 방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네요. 지금 뭐 썰쟁이 대리품 박종훈이와 김동엽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종훈, 미지명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근데 박종훈 100% 나온 거 맞죠? 뭐 그 단장 SSG 단장이 또 이제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뭐 거의 유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박종훈 정도면 사실은 데려갈 만한 팀이 있다면은 데려갈 만한데. 근데 이제 연봉이 또 너무 높고. 연봉 그게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보상금도 좀 이제 줘야 되고. 그래서 그 FA를 계약을 하고 아니면 뭐 단연 계약, 장기 계약을 하는 선수들 이거는 진짜 전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한 4년 계약이다 했을 때 계약 초반에는 좀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적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약에 박종훈 선수가 연봉이 뭐 한 2억이다. 이랬으면은 뭐 안 데려갈 팀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 뭐 그건 그치?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그것도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러게요. 박종훈은 난 당연히 1라운드에 빠져나가지 않을까?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지금 잔여 계약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구디구님 말씀 보면 3년에 33억이라고 하는데 너무 크다. 그쵸. 게다가 지금 이제 기량을 완벽하게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지명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남은 계약을 이제 데려가는 팀이 다 떠나야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SSG 입장에서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긴 했는데 3년에 33억이니까 SSG는 진짜 난감하겠다. 이 BFA 이 단연 계약이 사실은 이렇게 또 명과 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SG 입장에서는 그 BFA 단연 계약을 준 선수들 다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그런 선택이 되지 않았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뭐 댓글 좀 저희가 소화를 해보면서 이제 SSG 김강민 선수 얘기를 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후원해주신 분도 계셨었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커피 한 끼니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SG 프런트는 자기네들이 일 처리를 못한 걸 왜 하나 탓하나요? 정우람처럼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지. 오선진 선수가 이번에는 또 조금만 울었으면 하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좀 전이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옮길 때마다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삶의 터전이 결국엔 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든 선수들과 또 태워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1년 만인가요? 삼성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1년 만에 또 다시 이제 유니폼을 또 바꿔 입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오선진 선수는 네. 특히나 가족을 꾸려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막 이동해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근데 프로야구 선수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타 팀의 선택을 받으면 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오선진 선수 뭐 이적해서 부상 없이 정말 좋은 활약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런 소식이 또 떴군요. 이구이구님 고맙습니다. LG 트윈스는 11월 23일 외국인 투수 케이시 켈리와 재계약했다. 켈리는 총액 150만 달러의 2024 시즌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켈리 선수 결국에는 올 시즌에 사실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교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가 나왔었던 선수인데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이제 뛰면서 성적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뤄냈고 그 다음에 우승까지도 차지하게 됐으니까 진짜 이만한 또 효자 외국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 잠깐 조금만 못하면 그냥 뭐 바꾼다고 했을 때 켈리만한 선수가 어디 있어? 맞아. 이렇게 검증된 선수가 1년 부진하다고 해서 이건 바꾼다는 거는 물론 그 외국인 선수가 또 용병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긴 하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뭐 교체를 검토를 하기 마련인데 근데 나는 켈리는 1년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큰 수술을 해서 뭐 1년 동안 아예 공을 못 던져 이러면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이 선수의 기량 회복을 좀 기다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니까
켈리 계약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180만 달러 받았는데 이제 30만 달러가 좀 삭감된 그런 금액이긴 하네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초반에 부진했었던 부분이 반영이 된 이 수준인 것 같고요. 빠더님께서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야 FA 전준호 고종욱도 계약 끝난 상황에 2차 드래프트 외야수가 김강민 포함 단 2명만 뽑힌 걸 보면 외야풀이 진짜 없었던 건지 아니면 구단들이 외야수 위주로 묶은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외야풀이 좀 질문하셨습니다. 없던 거죠. 구단이 외야수 위주로 묶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 묶는 선수들 보면은 그 포지션보다는 이제 그 저연체 선수들 네네. 그리고 뭐 상위 픽에 또 픽된 선수 그리고 젊은 선수들 중에 또 주전 선수들 그런 선수들 이렇게 적절하게 잘 묶는데 일정 포지션 때문에 묶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풀이 그만큼 좀 좋지 못했다라는 거. 네, 알수 데려갈 있을 것 만한 같네요. 선수도 네. 없고 그런 거죠. 야, 네.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긴 합니다. 지금 이제 동시 시청자 수 2,742명께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와, 네, 엄청 왜 많이 그래? 들어오셨군요. 지금 이슈가 워낙에 또 이슈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아요 많아지면 유튜브 라이브 노출이 또 많아진다고 하네요. 많이 네. 부탁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강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SSG만 김강민 선수 하나로 충격 이적했는데요. KBO 리그 2차 드래프트 역사상 손꼽힐 만한 이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3년째 원클럽맨으로 뛰던 김강민 선수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하나 지명을 받자 SSG 램더스도 이제 당황했다는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2차 드래프트에서 하나는 4라운드 전체 22순위로 김강민 선수를 또 지명하게 됐습니다. 김강민 선수 사실은 진짜 뭐 SSG의 전신이죠. 이제 SK 시절부터 한 팀에서만 뛴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 중에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째 한 팀에서만 뛰었고 2000년대 중반 SK 왕조 시절 또 주전 중견수였고 한국 시리즈 우승도 무려 5번째 그리고 지난해 창단처 통합 우승을 차지한 해에도 한국 시리즈 MVP에 오르면서 여전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올 시즌에 물론 출전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지주로서 베테랑으로서 큰형님으로서 여러가지 또 역할을 했었던 게 김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이적 더욱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태. 이거 설마 데려갈까 그쵸, 사실은. 생각하고서 이제 왜냐면 젊은 애들 묶어야 되니까. 네. 야 근데 뭐 한화가 그냥 이건 뭐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한화가 여기서 딱 데려갔어. 근데 김강민 지금 구단하고 그거 좀 논의 중이잖아요. 은퇴를 해야 되냐. 이제 김강민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은퇴식을 치러야 될 선수고. 그렇죠. 아니면 선수를 더 할 것이냐 이걸 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강민 선수는 지금 유니폼을 받고 있고 이제 현역으로 더 뛰게 생겼잖아요. 지금 상황이 야 정말 예상하지는 못했죠. 저도 예상은 못했고 근데 한화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지 그럼요. 않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야 보강이 절실하게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이 김강민 당연하죠. 선수라도 데려오고 그리고 김강민 선수라는 베테랑이 또 선수단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영입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 보면은 뭐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뭐 팀 전력도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선수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의 코칭이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은성도 영입했고 안치홍도 마찬가지고 김강민 선수도 이제 마찬가지. 그쵸. 이기 때문에 김강민은 어떻게 보면 약간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아마 한화에서도 이제 기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김강민 영입을 했는데 올해 한 70경기 정도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일본에서 아직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주전으로는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이렇게 지명을 해버렸으니까 김강민 선수 한 2년 정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예상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저나 아니면 위원님처럼 이제 구단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SG 구단 입장에서는 뭐 셀러리캡 문제도 뭐 있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예상을 해야죠. 이 정도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후폭풍이 오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프런트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막 인터뷰 이제 단장님이 여러 분 하시던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뭐 누구도 안 풀었는데 어떻게 김강민을 묻겠느냐. 뭐 이러면은 팬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이것도 누가 또 채워주느냐. 말 실수하는 거예요. 네, 말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예상해서 플랜을 짜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수가 만약에 지명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이 설마 이런 데려가겠어.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푼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덥석 이거 데려가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SSG의 프런트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번 그 드래프트에서는 좀 문제점을 좀 드러냈다. 아 그러니까 이게 35인 보호 명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3년차 이내 선수 묶이고 군대 간 선수들 묶이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짜 김강민 선수의 그 순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는 SSG 프런트 입장에서 정말 저 뒤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글쎄요. 이거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내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전혀 예상 못했다. 아마 박종훈 선수가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대비는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같이 했어야지 그거를. 좀 말실수 같아. 아 그렇습니다. 은퇴 예정이면 표기라든지 근데 이거는 은퇴 예정이 아니었으니까 김강민 선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표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묶을 거면 언플로 은퇴나 코치 연수 기사를 흘리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꼼수죠. 꼼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은퇴할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뭐 사안이 없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아 그럼 쟤네들 찍지 말아야겠다. 그 찍고 말고는 또 하나의 선택인 거고 지금 뭐 김강민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역 연장 의지가 있대요. 그랬을 때는 이제 한화에서 또 뛰는 걸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뛰어야죠. 블루지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구단의 김강민 지명도 어떻게 보면 내년 시즌 해볼 만하다는 계산 같기도 합니다. LG, KT, 기아가 단순 전력만 보면 빅3라 보고 나머지 두 자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보면 안치홍, 김강민 등 영입하면서 베테랑의 힘 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선수 버리면 팬심 변심의 지름길이다. GNGO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번 시즌 끝나고 나서 SSG가 보여주는 행보들이 팬들 입장에선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김강민 선수는 아마 SSG 팬들한테는 영구 결번까지도 생각을 할 만한 당연하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뺏겼다라는 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이 원클럽맨이라는 프라이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팀에서 뛰었다는 거. 근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이제 그 타이틀이 사라져버린 거에 대한 그 배신감, 분노감 이런 것들이 아마 팬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김광현 선수가 이제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선수로 잘 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SSG 팬들한테는. 네. 그리고 구보류 선수도 또 묶어야 되는군요. 35인 안에. 그랬을 때는 뭐 신인 선수를 이제 제외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김성용 단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최주환을 풀었는데 김강민을 묶을 명분이 없었다. 명분이라는 건 사실 23년을 뛴 원클럽맨을 지키겠다라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 팬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명분이 있어. 그거보다 더 큰 명분. 선수 한 명 그거. 근데 뭐 반대로 또 구단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수 한 명 묶는 게 그렇게 고민되고 큽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김강민이 그쪽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왜 괜히 한화가 욕먹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괜히 욕먹을 이유는 뭐 전혀 없죠. 없는데 네. 이렇게 돼버려서 하여튼 우스운 지금 상황이 됐어요. 욕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를 향한 비난의 그 화살은 오히려 SSG 프런트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인터뷰가 저는 제일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뭐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아예 이해가 되는 거는 아니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만 야구를 볼 거면 이제 팬심이라는 게 또 왜 있고 또 야구를 또 왜 보겠습니까? 이 한 팀에 또 오랫동안 헌신한 선수에 대한 존중, 뭐 예의 이런 것들을 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내년에 이제 진짜 한화 이글스 유니폼 입고 스프링 캠프 때 훈련하는 모습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그땐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야, 참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따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마더님 5,000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드래프트의 목적이 뎁스 좋은 팀에서 기회 못 잡는 선수들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선수들 넘겨주기 싫어서 꼼수를 쓴 거죠. 근데 김강민 같은 베테랑은 안 먹고 서로 안 뽑는 게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온 건지는 또 모르겠네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제도가 어느 정도 또 계속 수정이 되어 가고 또 그동안은 이제 뭐 풀렸을 때 에이 안 뽑겠지 하고 안 뽑는 경우들이 뭐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게 뭐 관례 같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한화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지명을 했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정우람 선수처럼 지금 뭐 뺏기기 싫었으면은 이 플레인 코치라도 제안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해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계약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진짜 하나가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우람이 시장에 나왔으면은 영입할 수 있는 팀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중간에서 정말 뭐 확실하게 뭐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근데 한화가 그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한화랑 지금 SSG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 솔직히 김강민을 풀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유망주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라피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도 이번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쉬움을 또 나타냈습니다. 뭐 SNS는 인생의 낭비라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또 했었었고, 지금 뭐 다른 한유섬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이 팀을 지켜줬던 고참 선수에 대한 거, 이렇게 프런트가 이 프랜차이즈를 대우하는 거를 보고 느끼는 이 선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나도 그러면 이제 쓸모 없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는 건가? 이 생각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하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겨울마다 항상 그런 생각 이제 갖기 마련인데, 김광현 선수가 SNS에 올린 이 글은 참 저는 맨 마지막에 오늘 진짜 춥네. 이게 마음이 춥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민이 은퇴를 할 것인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원클럽맨인 만큼 코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전략적으로 유망주 위주로 보호 선수 명단을 짰는데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선수를 명단에 포함할 수는 없지 않나. 지명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당혹스럽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전략에 있어서 허점을 찔렸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미 뭐 물은 엎질러졌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뭔가 그 일을 풀어갈 때 계획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설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야구가 그리고 특히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래도 팬 여러분들을 또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 뭐 자생하는 리그도 아니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생하는 리그도 아니고, 어차피 목이 없어서 돈 타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까지 뭐 유망주들 하나하나 뭐 묻고 이러면서까지 팀의 이 역사를 내다 버릴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많이 좀 씁쓸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부록이 넘은 팀 내 최고참 김강민 선수의 이적으로 추신수만 남게 됐습니다. 아직 이승용 신임 감독이 추신 선수와 얘기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구단과 상의해서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갈 생각이다. 추신수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승용 감독이 직접 밝히긴 했지만 지금 셀러리 캡 때문에 지금 베테랑 선수들 묻지도 못하고 다 나갈 수 있는 선수들 다 나가라 이러고 있는 와중에 추신 선수도 이러면 좀 약간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추신수만 챙기는 꼴이 돼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본인도 굉장히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동기생인 일단 김강민 선수는 이적을 했고 이제 추신 선수만 남아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구단의 방향이 셀러리 캡도 굉장히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을 전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좀 배제하면서 완전히 색깔 자체를 바꿔서 입히려고 감독도 지금 뭐 2년이나 남아 있는 감독을 뭐 방출까지 시켰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추신수는 이게 또 추신수는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는 해. 누가 봐도 추신수는 좀 다르기는 한데. 근데 추신 선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KBO 리그에서 3년 이내기 때문에 이제 자동보 선수는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다 이렇게 베테랑들을 비워 나가는 상황에서 자기만 이렇게 또 팀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선수에게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SSG가 남아 있는 감독 뭐 선임하고 뭐 모든 거 이제 다시 다 끝났어. 이제 추신수를 어떻게 과연 내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구단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지금 너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승용 감독 입장에서도 충격을 받았을 듯요. 안민영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세대 교체가 좀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성난이 팬심을 어떻게 달래느냐.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거 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구단이 뭐 나서 가지고 뭐 그게 다 이제 변명처럼밖에 안 들려. 일단 추신수 선수랑은 교통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저 이거 대본에 뭐 있길래 이거 뭔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거 뭔가 했는데 오늘부터 또 재미로 하는 뭐 야구 퀴즈가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아쿠아픽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아쿠아픽 이벤트. 아, 저희 비시즌에도 아쿠아픽 이벤트는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거 참여만 하셔도 또 저희가 이제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정답은 좀 맞춰주셔야 되겠죠. 2차 드래프트에서 하나로 이적한 김강민 선수는 또 프로 몇 년 차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또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참여하셔서 또 경품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니까요.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저희 또 2시즌 동안 함께한 정말 고마운 그런 또 기업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댓글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남 분위기들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별 신경 없이 풀었던 SSG의 냉정함이 선수 한 명의 가치를 또 묵살시켰다. 모카님의 또 말씀도 있고 지금 뭐 진짜 트럭 시위가 필요할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들까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2차 드래프트에서 이적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뭐 저도 사실은 그렇고 뭐 안청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근데 사실 이해 못해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상 못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35인 명단 뭐 짜는 거 정말 뭐 골치 아프기는 했었겠죠. 그래도 김강민 선수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 많아서 김강민을 뺄 정도냐. 약간 상징성이 있잖아요, 김강민은. 그러니까요. 예, 뭐 선수 이상의 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딱 그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설마 뽑을까? 그쵸. 네, 그냥 설마 뽑을까? 설마 데려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허를 찔린 셈이 되었는데 네. 삼성사랑이 세대교체는 무르르듯이 실력을 유망주들이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고참 선수들이 떠나야지 저렇게 수모를 줘가면서 하면 선수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누구도 풀고 뭐 누구도 풀었는데 누구를 묶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묶은 선수들 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선수는 뭐 35인에 들 가치가 없는 선수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꼴이 되는데 인터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던 단장님의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스토브리그가 일단 이런 식으로 또 불탈 줄은 몰랐다. 정말 수준 이하 프런트다. 하워스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는 참 속상하신 이 스토브리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청춘을 원클럽맨으로서 바친 건데 저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행동하면 선수는 얼마나 멍할지 내가 35인에도 못 들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듯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김강민 선수 마음이 가장 힘들겠죠. 인터뷰 요청에도 지금은 일단은 뭐 통화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강민 선수도 하루빨리 좀 마음을 추스리고 또 새 팀에서의 활약을 좀 일단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2차 드래프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워낙에 뭐 큰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3,121명께서 와 정말 많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분들 뭐 새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좋아요뿐만 아니라 채널 구독까지도 해주신다면 저희가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비시즌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 차례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도 찾아주셨으면 또 좋겠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안 나오고 또 장은상 기자님께서 또 제 대체를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이렇게 양해를 좀 일단은 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상이 나와가지고 진행한다고? 네네네. 장은상 기자 또 워낙 잘하시니까 걱정 없이 저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안 봐야겠다. 월요일은 안 봐요. 월요일 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벌써부터 그립다고요? 어차피 목요일 날 오는데 뭐가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